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동훈, 우상민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민생 경제 위기에는 방도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장악에는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친검사로 가득한 자문위 구성부터 어제 이상민 장관의 경찰 장악 시나리오 발표에 이르기까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31년 전 경찰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민주주의에도 역행하는 일입니다. 국민의 46.4%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경찰의 민족 통제를 운운하지만 결국에는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회귀시키겠다는 의도입니다. 결국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전례 없는 승진 인사 면접,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대통령의 국기문란 겁박까지 윤석열 정권의 경찰 독립성 훼손은 시작됐습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을 대리한 국회를 못 오갈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인 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겐 법 위의 검찰, 국민 위의 검찰이란 말입니까? 인사권 장악에는 시행령 꼼수로 입법부를 패싱하고 이제는 입법권마저 장악하려 합니다. 검찰 신독제의 걸림돌이 된다면 헌법의 기본 원리인 삼권 분립의 훼손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결국 70년간 단 한 번의 견제도 없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구나 검찰총장 공백은 역대 최장을 기록하면서 검찰 요직은 윤석열 사단 출신으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이래로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감히 하지 못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무시, 시대 역행을 일삼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경농단 행태를 결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검경은 정권은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뿐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절대 자리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검경농단 시도에는 더 이상의 새 정부 허니문은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퇴행만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과 경찰을 통한 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1년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앉는 첫 번째 일이 이와 같은 규탄과 걱정의 자리여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법의 지배 국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세 자리를 사실상 겸임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법의 지배가 아니라 1인 지배의 시대에 서막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정부조직법상 인사정보를 수집, 분석할 권한은 없습니다. 당연히 위헌의 소지가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지만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8개 부처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전횡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춥니다.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되고 거기에는 관련 국무위원회 부서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부는 18개 부처 중에 원 오브 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왕부로 가고 있습니다.
1인 지배의 서막입니다. 국무총리의 재청권도 침해받을 소지가 있고 만약에 다른 부처의 장관들에 대한 심지어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그를 분석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은 18개 부처 중에 17개 부처의 상위에 존재하는 상황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1인 지배의 서막의 징후입니다. 아시다시피 국정원에 조난자료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그 조난자료를 폐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사검증과 사찰은 딱 한 치 차이입니다. 인사정보가 자칫하면 수사로 남용되거나 혹은 어떠한 압력으로 작용한다거나 또는 인사정보의 범위를 풍문과 어떤 분석까지도 넓힌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찰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관실에 수사정보를 부활하겠다고도 합니다. 지금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인 지배지 무엇입니까? 경찰청, 경찰국을 부활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후임 경찰청장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공연불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전일적 지배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법치농단 TF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유능한 국회의원님들을 모셔서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인 지배 법치농단을 강력히 저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이런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독재 정권 시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나 있었던 이런 대책 기구를 꾸리게 된 현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참으로 심각하게 위기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과 함께 이 걱정스러운 현실을 어떻게든지 극복하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무부여야지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무부여서는 안 됩니다. 법 무시하는 법무부가 아니라 법 무서워하는 법무부여야 국민을 무서워할 것입니다. 법무부가 법을 무시하고 법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는 최근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나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은 그렇게 매섭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정책들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좋은 정치는 출발합니다.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법을 지키는 정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저지 대책단을 맡았습니다. 직전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2년 하는 동안 경찰은 경찰의 일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바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경찰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경찰을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길들이게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경찰 국가로 회귀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되고 검사 밑에 경찰을 두고 경찰을 흔들어서 경찰 국가로 만들어서
국민을 감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 검사가 그동안 일을 저렇게 해왔구나. 윤석열 검사는 그동안 일을 저렇게 해왔구나. 자기 마음대로 국회에서 의견을 묻지도 않고 권력을 휘둘러 왔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후배인 행안부 장관,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려고 자신의 후배를 행안부 장관에 앉혔습니다. 이달 초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 6명을 1대1로 만나 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백주대낮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모르는 분들이라서 한 번씩 보기 위해서였다. 어떻게 이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자들 면담하는 것은 옆에 우리 전해철 전 행안부 장관님도 계시지만 전례 없는 일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 임명 제청권자로서 인사 발표 시기에 이 면접은 지위를 강하게 이용한 면접이고 나에게 줄 서라라고 하는 줄 세우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8명의 치안관 보직 인사를 단행한 후에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을 바꾸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경찰이 먼저 발표한 그 안은 경찰이 추천했던 그 안을 그대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어느 경찰이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안을 그대로 발표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들이 첫 번째 낸 추천안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날 6시경에 경찰에서 7시 14분경에 경찰에서 발표된 이 내정되었다, 대통령의 결재가 나서 내정안이다라고 하고 발표된 이 안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이 안이 경찰이 추천한 그대로 자기네 입맛 그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발표했다라고 했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요것은 그래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 처음에 발표했던 그 안이 정말 경찰에서 추천한 그 안 그대로인지, 이거 바로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안에서 행안부하고 청와대하고 충분히 논의했던 안인데 그 사이에 누군가 바꾸려고 해서 2차 안이 이렇게 7명의 보직이 바뀌어서 나온 것은 아닌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 충분히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내용을 경찰에 덤태기를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물러나게 압박을 하는 겁니다. 4주 남은 경찰청장 꼭 이렇게 물러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경찰 장악해서 무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경찰국 만든다고 하는데 그 내용 국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국회로 와서 정부조직법 개정하자고 제안을 하십시오. 국회 패싱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단단히 경고합니다. 행안부 장관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또 국회와 소통하십시오. 벌써 불통의 이미지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네, 1년 6개월로 있다가 행안부 장관을 그만둔 지가 한 달 보름도 채 안 됐는데 행안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법 개정 없이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정부조직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당시 입법 의도 또 개정 경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검찰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과 달리 행안부 장관은 치안 사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은 법이 제정된 1948년 이후로 현재까지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당연히 정부조직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행안부 장관은 1990년 법 개정 시 치안 사무가
관장 사무에서 삭제되었는데 당시 입법 의도를 정부조직법 그리고 경찰청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 사유를 보면 민생 치안 역량 강화와 경찰행정 중립성 보장을 위하여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하였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라고 개정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에 경찰청 법을 제정할 때도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개편해 경찰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고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 운영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그 입법 의도는 행안부 장관의 관장 업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하고 대신 경찰청을 외청으로 분리했고 그 분리한 이유는 치안 사무를 중립적,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명백합니다. 이와 다른 해석을 하면서 경찰국을 신설한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력과 현행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면서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직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향성에도 역행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경찰에 대한 통제 그리고 견제가 필요하다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면 됩니다.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명문화하는 등 실질화할 수 있는 많은 방안을 실제로 구현하면 됩니다. 또한 어렵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내실을 있게 운영하면 되고 자치경찰제 역시 지금은 약간의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마는 이 자치경찰제 제도로 정착하면 경찰에 대한 통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국회 동의 등 절차와 과정 없이 정부에서 무리하게 시행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치안 사무에 대한 지휘 감독 등 경찰에 대한 권한 강화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합리적으로 충분히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이후에 입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박범계 단장님과 또 서영교 단장님을 중심으로 활동해 나갈 두 대책단 언론인 여러분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을 갔었습니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찰청을 갖고 경찰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뭐 이게 이제 그 인사 문제이지만 경찰에서 추천안을 올렸고 그 추천안이 바뀌어서 그날 경찰청으로 다시 내려왔고 그래서 언론에 그리고 내부 공지를 하게 됐다. 이게 당일 7시 14분에 공지한 그 치안감 인사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추천안을 올렸고 그 추천안이 논의되어서 그것이 결재가 난 것이다라고 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이 공지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마지막 결재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이 밤 9시 35분경에 다시 공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10시에 결재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찰이 첫 번째 추천안으로 올린 그 안을 그대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린 안이 아닌 조정된 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국기문란은 어디에서 한 건지 그 과정에서 중간에 누군가 비선 실세가 끼어서 국기문란이 됐거나 아니면 또 다른 실세가 끼어서 국기문란이 되었거나 거기서 명단이 바뀐 거지 경찰이 첫 번째 안을 그대로 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실, 거짓 여부를 가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의를